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레버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37명의 한국인이 베트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가 베트남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가해자의 눈물 섞인 사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베트남 법원의 무자비한 판결 역시 현지에서 악명이 높은데요. 당사자는 해외에서 사고치고 한국으로 튀면 그만이지만 사고 뒤처리와 현지인에게 낯뜨거운 사과는 사고 당사자가 아닌 남겨진 한국인 모두의 몫인데요. 오늘은 최근 한국인 얼굴에 먹칠을 한 나라 개망신 사건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베트남 사회를 발칵 뒤집었을까요?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2024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전직 프로게이머 야롱으로 널리 알려진 A씨가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베트남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전신에 폭행 흔적이 남은 채 목이 졸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검거 직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해 분노하여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과거 성매매 기록이 드러나자 갑자기 우발적 다툼으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더욱이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며 베트남 법원은 살인과 마약 혐의 모두 적용되는 중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소한 한국인 용의자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사형 선고를 직접 검토 중이란 소식에 베트남 여론이 폭발했는데요. 사건 직후 현지 언론은 야롱이 호텔 인근 호수에서 나체로 외설행위를 벌인 장면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인 기행이라 규정했습니다. 베트남 SNS에선 한국인이 마약을 퍼뜨린다, 베트남을 범죄 놀이터로 만든다라는 비난이 폭주했는데요. 야롱의 아버지는 아들의 양극성 장애가 있어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베트남 당국은 마약 복용 상태에서 벌인 계획적 범행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외교부는 피의자 송환을 협의 중이지만 사형 선고 시 베트남에서 처형될 가능성이 90%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단순 살인을 넘어 한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네티즌들은 한국인을 베트남에 출입 금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교민사회는 최악의 이미지 추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프로게이머 스타의 베트남에서의 추락이 과연 한국의 국가적 수치로 기록될지 현지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하노이 한인타운 내 요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한 즉석사진 부스에서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찬 한국 여성 2명이 현지 여성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베트남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베트남 여성 2명이 곰 머리띠를 쓰고 부스에서 사진을 찍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여성 2명이 빨리 안 끝내? 라며 어깨를 세게 밀치고 머리띠를 강제로 뜯어내며 이어지는 발길질과 머리채를 잡아 끄는 살벌한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게 CCTV에 적나라하게 포착됐으며 사건 고발 영상은 단숨에 500만 뷰를 돌파하며 현지 SNS가 초토화되었고 베트남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사건이 예상과 달리 일파만파 커지자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급히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에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라는 먹고 떨어져라는 식의 진정성 제로의 사과는 한국인 특권의식이 만든 범죄라며 들끓는 현지 여론에 오히려 기름만 부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남 민심의 가해자들의 SNS와 신상이 모조리 털리며 한국인은 베트남을 당장 떠나라는 글이 베트남 전 온라인을 뒤덮었는데요. 이에 가해자의 소속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해고 조치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나락간 한국인의 이미지를 수습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여론을 지켜볼 수만 없던 베트남 공안 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며 한국으로 도주한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야겠다고 공표했는데요. 현지 법조계는 이 사건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단순히 가해자들의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며 베트남에서 사건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한 현지 기업 대표는 그간 20여 년간 쌓아온 한국인의 성실함이 단 2사람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토로할 정도로 사건의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에 다니는 베트남 직원들은 한국인 상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까지 보이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으로 인한 혐한 감정은 역대급 속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두 여성의 일탈이 한국인 전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국 베트남 관계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커진 상황에 이번 한국 여성들의 일탈은 베트남에서 역대급 국가망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호치민 VBN 골목 한 호텔에서 2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하다 현지 공안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함께 있던 A씨의 친구 역시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이 연행됐는데요. 당시 현지 호객군 2명까지 함께 검거됐습니다. A씨 일행은 알선자에게 140만 동을 지불하고 호텔로 이동했지만 현지 신고와 CCTV로 인한 공안의 기습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에 걸려들었는데요. A씨는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한 성매매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단속공안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강간으로 간주되어 최대 15년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건은 현지 법률이 적용되어 현재 한국으로 인도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을 통해 성매매한 한국인 남성이라고 적나라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공개되면 물론 한국인 관광객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분노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가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 추방 여론까지 생겨난 상황입니다. 2023년 호치민에서 외관은 특별할 게 없는 일반 식당이지만 식당 내부를 30룸 규모의 노래방으로 꾸며 그 안에서 80명이 넘는 베트남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을 검거했는데요. 주 고객은 예상과 같이 한국인인데요. 단속을 피해 여권 확인이나 기존 고객이 보증한 손님만 고르고 골라 건당 3,400만 동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엄청난 불법 수익을 챙겼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들통나자 인근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했던 이들은 결국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한국인 매춘 관광객이 베트남을 도덕적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으며 일부 현지인들은 베트남에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범죄자들만 온다라는 혐오 발언과 함께 한국인 전체를 성범죄자로 싸잡아 낙인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베트남 당국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위장 단속반을 한국인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인 성매매 관광객을 꾸준히 색출 중에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은 성범죄자라는 편견이 현지에서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국가 이미지 추락에 한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3년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정도로 여성 포함 한국인 3인조 중년도둑 일당이 호치민에서 어느 부유한 한 저택에 침입해 현금 2억 동과 미화 3만 달러, 기금속 등 총 20억 동 이상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공안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이들은 호치민 부자 동네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불 꺼진 저택을 발견, 밖에서 2명이 망보는 가운데 1명이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 망치로 유리문, 세지렛대로 현관문을 부쉈는데요. 밖에서 조심스레 망보고 있던 2명이 곧바로 합류해 2층 침실 금고를 파괴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쓸어 담아 튀었는데요. 범행 직후 약속된 호텔로 바로 도주하여 훔친 금품을 나누고 국내 도주를 위한 인천행 비행기 탑승 3시간 전에 현지 공안에게 극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예외 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베트남 형법에 따라 5억 동 이상의 절도죄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들 훔친 금액이 20억 동이 넘어 외국인이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한 방에 최소 7년이라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범죄의 대가는 훨씬 치명적이며 동일 범죄의 형량은 한국보다 최소 3배, 많게는 5배까지 나온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온 아버지를 살해한 한국인 남성의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호치민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베트남인 아내와 격렬한 부부싸움 중 반려견을 죽이고 아내를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폭행 당시 베트남 아내는 생후 6개월과 2세 영아를 업은 채 필사적으로 도주해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SOS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에 3일 후 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화해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날아왔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술자리에서 베트남 아내에게 잘하라는 당연한 조언을 듣고 편가르기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분노에 찬 A씨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10여 차례 난자하며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들에게 살해된 사건 현장은 현지 베테랑 수사관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피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용의자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칼을 먼저 들이댔으며 나는 자녀를 키워야 한다며 눈물로 현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흉기에서는 오직 A씨의 증후만 검출되었고 특히나 범행을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질렀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베트남 법원은 반인륜적 폐륜 범죄를 핵심 이유로 지목하며 가족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가족을 파괴한 것이라며 냉정하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피도 눈물도 없는 폐륜 범죄로 인해 현지 언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한인 사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호치민 교민회는 사건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범죄자와 일반 교민을 구분해달라고 베트남 사회에 호소하였으며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발적 모금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베트남 법원이 한국인 대상으로 폐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학대받는다는 이미지가 베트남 전역에 확산되며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하게 악화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데요. 한국과 달리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베트남의 강경한 처벌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사회에 각인시킨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모든 행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을 이끄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